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일단 조명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딜 찾냐면 디폴트 트레이에서 보시면 섀도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섀도우, 그림자예요. 얘가 첫 번째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림자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UTC 시간대와 시간, 날짜, 그 다음에 라이트 다커, 즉 그림자의 밝기 부분과 어두운 부분에 대한 농도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UTC 시간대 왼쪽에 보면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에 그림자가 표시됩니다. UTC 시간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UTC 시간대예요. 이게 뭐냐면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 있죠? 네, 거기가 UTC 0시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UTC 시간대가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9시간 빨라요. 그래서 UTC 9에다 맞추는데 그렇게 맞추지 마시고 이걸로 직접적으로 맞추지 마시고 자, 툴 메뉴에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모델 인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델 인포 여길 눌러 보세요. 그러면 뭐 애니메이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인증, 컴포넌트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디멘전 치수, 파일, 지오 로케이션, 바로 여기요. 지오메틱 로케이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항목을 조금 바꾸시는데 굳이 로케이션을 이걸 쓰지 마시고 얘네들을 쓰지 마시고 여기 set manual location 얘를 쓰시면 됩니다. 컨트리 로케이션 안 바꾸셔도 돼요. 근데 latitude하고 그 아래에 있는 이 값을 두 개를 바꾸시면 됩니다. 위도와 경도를 뜻합니다. 자, 132에 37도. 대충 어디냐면 독도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이 정도 어디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독도나 우리나라 서울이나 물론 위도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근데 많이 차이지는 않아요. 그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에 위도와 경도가 나오죠. 아마 그 얼마 전에 발표된 걸로는 그 위도와 경도가 틀리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걸로 외워놔가지고 그냥 이거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걸 바꿔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OK를 누르시면 이렇게 UTC 시간대가 바뀌게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코리아가 되겠죠. 그러면 UTC 시간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시간과 날짜. 자, 가장 해가 위에 있을 때가 어제예요? 대략 2시경. 보시면 대략 2시경. 물론 1시로 바꾸셔도 돼요. 12시, 1시, 2시 요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가장 높게 있을 때죠. 그 다음에 날짜. 언제 해가 가장 쨍해요? 8월 1일이요. 8월 1일이 가장 해가 쨍하고 가장 높을 때 오죠. 그래서 8월 1일날 휴가 가는 겁니다. 가장 무덥고 가장 해가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 세팅은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번엔 뭘 줄 거냐면 재질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강화마루예요. 여기는 타일이고 여기도 타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다 재질을 줘야죠. 벽입니다. 그러니까 벽이니까 뭐 이렇게 벽지를 여기다 바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안쪽은 타일로 정리하면 되겠고요. 어딜 가시냐면 여기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질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케치업 재질입니다. 다른 하나는 V-ray 재질입니다. 자, 지금 여기 디폴트 트레이에 있는 매트리얼은 스케치업 재질입니다. 이거 스케치업 재질이에요. 자,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목록 상자가 나와요. 이 목록 상자에 기본적으로 재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드, 그러면 나무 관련 재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선택하고, 선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페인트 통으로 아이콘이, 커서가 페인트 통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따로 따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을 오픈하세요. 선택해서 그룹 오픈, 에디트 그룹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따로 선택되는 거 맞죠? 자, 이때 재질을 누릅니다. 그러면 재질이 별도로 들어가게 돼요. 타일이죠? 네, 타일 여기 있네요. 대리석이니까 인조 대리석. 네. 그 다음 바닥. 자, 타일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닥과 다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다 이와 같이 별도로 색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넣으면 돼요. 자, 유리창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자, 유리창 역시 더블 클릭해서 유리창만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자, 유리창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글래스라고 있을 거예요. 글래스 앤 미러, 이렇게 글래스 앤 미러가 나옵니다. 선택을 하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글래스 앤 미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천천히 해보세요. 그리고 그룹을 주면 그룹을 풀어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어떤가요? 자, 투명한 유리가 들어간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쭉 재질을 주어 보세요. 유리 재질, 그 다음에 바닥 타일 재질,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재질을 부여해 보시죠. 그러면 이와 같이 질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하나 선택해 놨죠. 재질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버킷 툴이 있습니다. 페인트 버킷. 얘 누른 다음에 누르시면 돼요. 페인트 버킷의 단축키는 B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고 B 누르고 클릭, B 누르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재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 B 누르고 클릭. 스페이스바가 셀렉트예요. 선택하고 B 누르고 클릭. 그러면 금방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쭉 질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도 이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어요. 자, 재질에 보면 셀렉트가 있고요. 여기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이 스포이드가 재질 가져오기예요. 누르면 이렇게 재질이 끌려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버킷 툴을 이용해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클릭해 주면 자,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재질이 들어갑니다. 또 에디트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질이 선택된 뒤 에디트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색상이 나옵니다. RGB 컬러로 갈 건지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 똑같이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니스로 갈 건지 보통은 RGB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저장되어 있는 맵소스를 불러다가 여기다가 지정해 줄 수 있는 바로 맵소스 부분입니다. 여기가 맵을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제가 복사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공유 폴더에 매핑 소스 요 기억나시죠? 네, 여기 있는 소스들을 바로 여기서 불러서 여기다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맵소스를 불러오는 부분이에요.
또 그 아래 보시면 바로 이 부분, 바로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이미지의 크기를 여기서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59예요. 가로가 600 커진, 자 1200으로 바꿔볼까요? 1200 이미지 커진 거 맞습니까? 네, 이미지를 키우거나 줄이고자 할 수 있습니다. 얘가 600짜리라고 가정하면은, 네, 1200에 1200짜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1200에 1200짜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스포이드 툴로 욕실에 있는 내용을 불러왔습니다. 얘는 610mm 짜리랍니다. 너무 큰 거죠.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일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비싸요. 작으면 작을수록 가격이 쌉니다. 타일 가격이. 생각해 보시죠. 욕실에 그럼 큰 타일을 쓸까요? 작은 타일을 쓸까요? 중간 타일을 쓰겠죠. 그죠? 중간 타일과 작은 타일을 써요. 욕실은. 욕실에 많이 투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발코니나 테라스는 어때요? 발코니가, 이 현관 같은 데는 어때요? 사람이 들어오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관 같은 데는 타일을 큰 거 써요. 큰 조각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코니로 나가면 그때는 작은 거 쓰죠. 왜냐면 발코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에 확장선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줄여보죠. 300. 그럼 이렇게 타일 크기가 줄어든단 말이죠. 이미지의 크기를 여기서 키우거나 줄이고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오파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파시티요. 오파시티가 무슨 뜻이냐면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트랜스페어런시티 혹은 트랜스페어런시라는 말이 하나 있고 오파시티라는 말이 하나 있고, 단어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투명도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트랜스페어런시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오파시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이에요. 오파시티 100% 그러면 불투명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트랜스페어런시 100% 그러면 투명도 100%란 뜻이에요. 오파시티는 불투명도고 트랜스페어런시는 투명도입니다. 나중에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값을 낮추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낮아지면 불투명도가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투명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글라스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오파시티 48%. 다시 말하면 투명도가 52%란 뜻인 거죠. 자, 또 타일을 또 조금만 더 찾아볼까요? 타일은 뭐가 좋을까요? 네, 이 정도 타일. 제가 타일을 이렇게 주었고요. 자, 타일도 이 타일은 450. (300짜리로) 갈까요? 너무 큰가? 네, 이렇게. 그러면 타일까지, 욕실과 타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한번 쭉 모델링 해보시죠. 재질을 다 부여해 보시죠. 자,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3D 웨어하우스라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회원 가입을 해두라고 했을 거예요. 3D 웨어하우스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어쩌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모델링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키친앤 바스네요. 제가 여기다가 바스룸이라고 했습니다. 바스룸 욕실이란 뜻이죠. 그러면 욕실에 대한 모델링들이 전부 쭉 나옵니다. 이거 욕실 모델링들이에요. 세면대나 욕조나 샤워 부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커서를 갖다 대면 여기 다운로드 표시가 활성화됩니다. 물론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도 돼요. 혹은 네,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올이죠. 전부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 것들을 통째로 받은 다음 지우셔도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심플 라인으로 하나 눌러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그러면 스케치업이 뭔가를 물어봐요. 로드 불러드리기 this directly, 이것을 directly 직접적으로 into your SketchUp modeling, 당신이 지금 작업하는 스케치업으로 바로 로드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저장합니다. 예 그러면 불러드립니다. 예.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여기 어딘가에 들어옵니다. 클릭. 여기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자, 욕실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클릭해서 불러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모델링 하나 된 거 완성되는 거 맞나요? 네, 이 3D 웨어하우스는요, 전 세계의 스케치업 유저들이 다 올려놓은 데이터들입니다. 모델링을 하고서 이거 괜찮은데 같이 공유해야지, 그래서 올려놓은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는요 유료도 있습니다. 대다수는 무료지만 이 중엔 유료 모델 소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가 찾아보고서 무료 소스들만 가져오면 되는 거죠. 무료 소스를 찾아가지고 네, 불러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불러드린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이런 거 모델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가져다 쓰는 겁니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져올 때도 이렇게 통째로 가져오면 필요 없는 건 지우는 거죠. 익스플로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런 거죠. 이동하기,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다 쓰면 돼요. 로테이트,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금방 욕실 완성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가구들을 다 갖다 놓으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파일 메뉴에서 익스포트, 내보내기요. 이 중에 2D 그래픽으로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JPG 파일이나 혹은 TIFF 파일이나 PNG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그대로 스크린 캡처해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지금 제가 문서에 오늘 날짜로 해서 익스포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서에 네, 이 파일이네요. 자, 이렇게 그대로 화면이 캡처돼서 저장이 되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화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내보내기예요. 이게 Vlay가 없을 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Vlay가 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아랫줄에 있는 요 내용 있죠? 제가 지금 네모나게 친 이 부분, 여기가 Vlay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당구공과 주전자 그림 있죠? 요게 재질과 렌더링입니다. 이 주전자 그림이 렌더링이라는 명령어예요. 즉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던 이 데이터를 이미지로 활성화시키는 걸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실감 있는 효과로 지금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렌더링 프로세서고 얘가 렌더링 된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 렌더링 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렌더링 된 결과물 보이시나요? 이걸 쓰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스케치업의 장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델 데이터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우린 지금 학원에 있는 컴퓨터가 교육용이라 조금 성능이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컴퓨터를 써요. 그러니까 렌더링 속도나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3D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마야라든지 맥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하면 스케치업은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성능 자체가. 아니, 그 메모리를 차지하고 작업하는 속도 자체가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엄청 빠르고 가벼워요. 근데 퀄리티는 똑같이 나와요. 다만 뭐가 안 되냐면 애니메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3D 맥스나 애니메이션은 마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이 돼요. 뽀로로 같이. 근데 스케치업은 애니메이션이 안 돼요. 물론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야나 맥스 같이 그런 퀄리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주전자가요, 세계에서 우리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만들어진 모델링이 바로 저 주전자랍니다. 티팟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뭐 3D 맥스도 저 주전자를 쓰고 있고, 스케치업도 주전자를 쓰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대체적으로 이런 3D 프로그램 봤을 때 저 주전자 그림 보면 아, 얘가 렌더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당구공 그림이 있습니다. 에셋 에디터라고 하는데, 에셋 에디터를 누르면 모델링이 50%라면 나머지 50%는 바로 다 여기 들어 있어요. 순서대로 매트리얼, 라이트, 오브젝트, 렌더 셋업, 렌더링 이렇게 됩니다. 모델링만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모델링에 빛을 줘야 돼요. 재질도 줘야 돼요. 카메라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실사처럼 보이게끔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에셋 에디터예요.
에셋 에디터 같은 경우 이렇게 특히 매트리얼은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V-ray 재질이 여기 있어요. 아까 우리 이 디폴트 트레이에 스케치업 매트리얼이 있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V-ray에서 제공해주는 매트리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다가 지정해주는 겁니다. 또 하나 누르시면 세부 옵션이 나옵니다. 세부 옵션이에요. 옵션이요? 엄청 많아요. 이거 다 못 써요. 이거 반의 반도 못 써요. 자, 제가 옵션을 다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돼요. 이만큼 돼요. 이게 재질 하나예요. 이거 반의 반도 못 써요. 이 재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은 두 번째는 뭐냐면 라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선라이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태양광이에요. 그럼 태양광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태양의 위치는 어디 있을까요? 아까 우리 어디 갔나요? 여기 섀도우 있잖아요. 여기서 태양의 위치를 잡아준 겁니다. 얘를 먼저 맞추라는 이야기가 태양의 위치를 맞춰야 이 선라이트의 위치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림자도 계산이 되어지는 거고. 자, 보시면 옵션이 몇 개, 여기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를 쭉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enable, 그 다음에 invisible. able 이란 뜻은 가능하다 란 뜻이죠. enable, 활성화시키다 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비활성됩니다. enable 그러면 태양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enable 혹은 disable 이렇게 얘기해요. able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enable 활성화하다, disable 그러니까 disable이라고 해요. 비활성하다. 그 다음 visible, invisibl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visible은 눈에 보이다예요. invisible은 눈에 안 보이다입니다. 그 예전에 투명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원제목이 인비저블 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투명인간이에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태양이 안 보입니다. 간혹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고 렌더링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태양이 보일 거냐 안 보일 거냐 이거죠. 네. 굳이 자, 그 다음에 스카이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죠.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의 모형을 크게 네 가지 모형으로 나오는데 기본값은 호세겔입니다. 이게 기본값이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CI 클리어가 있고 오버캐스트가 있죠. 클리어가 맑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버캐스트가 흐린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모형을 맑은 날로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8월 달의 날씨 아니면 가을 하늘 같은 경우 되게 맑고 높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클리어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비 오기 직전이나 아니면 해 떨어지기 직전 같이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흐릿한 날, 그게 오버캐스트입니다. 오버캐스트가 흐리다란 뜻이에요. 날씨가 흐린 상태, 이걸 오버캐스트라고 합니다. 자, 보통 기본값으로 써도 좋고 맑은 날 쓰셔도 좋고, 대신에 클리어로 놓으면 노을이 표시가 안 돼요. 노을, 해 떨어지는 거 있죠? 해 떨어지는 게 표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트러비티와 오존입니다. 트러비티와 오존. 트러비티가 먼지입니다. 하늘에 먼지가 많이 낀 날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존은 오존의 농도입니다. 오존의 농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값을 제가 묶어 놓은 건 두 개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하늘이 맑고 높아야 돼요. 구름 한 점 없고 먼지 없이 깨끗한 날입니다. 그러면 트러비티를
이걸 이렇게 잡으면 돼요. 클리어에 트러비티를 싹 빼버립니다. 트러비티는 하늘의 먼지예요. 먼지가 없는 거죠. 대신에 오존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러면 하늘이 맑고 깨끗한 하늘이 돼요. 반대로 해질녘 또는 뭐 우중충한, 그러니까 비 오기 직전, 그러면 트러비티를 높여주세요. 그러면 하늘에 먼지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오존도 싹 빼버립니다. 그러면 농도가 오존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값이 반대로 움직여요. 트러비티와 오존은 값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네, 이렇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인텐시티 멀티플러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란 얘기는 뭐냐면 태양의 밝기를 뜻합니다. 인텐시티가 밝기란 뜻이에요. 멀티플러가 색이란 뜻이죠. 즉 빛의 색이란 뜻입니다. 이 값은 어지간해서 조절하지는 않아요. 자, 렌더링을 잠깐 걸어 볼게요. 제가 인텐시티 얘를 0.1로 놨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어두워진 거 맞나요? 네, 어두워졌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인텐시티를 키워보죠. 3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밝은 거 맞나요? 하얗게 타버렸죠? 네.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빛의 색입니다. 자, 사이즈 멀티플러. 사이즈 멀티플러는 그림자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렌더링을 해보죠. 기본값일 때 그림자의 모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렌더링을 해보고, 제가 요만큼만 렌더링 할 거예요. 여기만 렌더링 할 겁니다. 사이즈 멀티플러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렌더. 자, 그림자의 모양이 조금 바뀐 거 보이시나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옆에 그림자 보세요. 옆에 그림자는 또렷하죠. 얘는 어떤가요? 테두리가 흐려지죠. 네, 이게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그림자 경계선에 대해서 얼마나 또렷하게 할 거냐, 아니면 경계를 얼마나 두껍게 할 거냐.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라운드 알베도, 이 바닥 부분의 색상을 말하고요. 블렌드 앵글은 블렌드가 섞다란 뜻입니다. 섞이다란 뜻이에요. 앵글은 각도입니다. 즉 빛이 왔을 때 두 개의 색상이 이렇게 부딪히겠죠. 이랬을 때 이 각도가 되면 색이 혼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안 써요. 저도 그냥 냅둡니다. 그 다음에 호리젠 옵셋. 자,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내려보죠. 이 그라운드가 내려온 거 보이시나요? 지금 위치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지평선이. 제가 0으로 바꿔놨습니다. 렌더링. 지평선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위치예요. 지평선의 높이예요. 굳이 알베도, 그 다음 블렌드 앵글, 그 다음 호리젠 옵셋은 쓸 이유는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옵션 부분도 크게 쓸 건 없어요. 크게 쓸 건 없고, 우리가 이제 용어를 하나 이제 기억해 둬야 되는데, 디퓨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퓨즈. 디퓨즈는 무슨 뜻이냐면 사물이 지닌 기본적인 색상. 이걸 디퓨즈라고 합니다. 디퓨즈 컬러라고 해요. 즉, 이펙트 디퓨즈 그러면 사물이 지닌 색상에 그대로 적용하기란 뜻입니다.
당연히 선라이트니까 적용을 해줘야죠. 안 바꿔요. 컨스트리뷰션도 안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더 내려가면 이펙트 서피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피큘라가 뭐냐면 사물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 사물이 닿죠. 그러면 여기 하얗게 반사되겠죠. 그 하얗게 반사되는 부분이 바로 서피큘라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구로 이렇게 표현하면 조명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지닌 기본적인 색상이 디퓨즈입니다. 그런데 빛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반사가 일어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서피큘라입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그림자지겠죠. 이 부분이 앰비언트라고 합니다. 사물이 크게 세 가지 색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디퓨즈 컬러, 물체가 지닌 전체적인 색상, 서피큘라, 즉 하이라이트가 일어나는 색상, 그 다음에 앰비언트, 즉 그림자가 지는 색상.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지금 앰비언트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서피큘라도 적용돼줘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것들이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 다음에 섀도우 바이스라고 있습니다. 섀도우 바이스. 그게 뭐냐면 그림자랑 사물이랑 얼마나 딱 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림자와 사물이 붙어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림자랑 사물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물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사물을 강제로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나게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섀도우 바이스입니다. 근데 굳이 이 값을 안 바꿔도 돼요. 실제로 사물이 공중에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도 멀어지겠죠. 얘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다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포톤 에밋 라디어스라는 것이 나옵니다. 포톤이 빛의 입자입니다. 포톤, 빛의 입자를 포톤이라고 해요. 그리고 에밋이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입자가 하나가 여기서 날라오겠죠. 그러면 여기 땅 부딪히는 순간 빛의 입자가 이렇게 쫙 퍼졌다가 사라지겠죠. 바로 그 범위. 빛의 입자가 사물에 닿았을 때 확산됐다가 싹 사라집니다. 이 확산된 범위. 이걸 에밋이라고 해요. 그리고 라디어스는 반경이에요. 반경이고요. 즉 빛의 입자가 사물에 닿았을 때 확산되는 이 범위. 이게 에밋 라디어스입니다. 굳이 얘도 안 바꿔요.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커스틱 서브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브 디비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품질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품질. 원래는 이제 조금 나누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서브 디비전 그러면 조각조각 나누는 걸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만한 사각형에 두 조각 낼 거냐, 아니면 이렇게 세 조각 낼 거냐.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품질이 좋은 거예요? 서브 디비전이 나누기예요. 이렇게 나누기입니다. 서브 디비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서브 디비전 1000이라고 돼 있어요. 기본값이 1000개로 나누세요. 이런 뜻입니다. 보세요. 얘는 4개고요. 얘는 9개고요. 얘는 16개입니다. 그럼 품질이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16개짜리가 품질이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자이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자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색종이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붙이는 건 어때요? 조각이 크죠. 그런데 샤프를 가지고 이렇게 꼭꼭 눌러서 쓰면 어때요? 입자가 작죠. 입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표현되는 품질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서브 디비전을 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스틱이라는 건 뭐냐면 투명하거나, 그러니까 투명한 재질이나 혹은 거울, 유리같이 반사를 하는 재질. 그럼 빛이 와서
어떤 사물에 닿아서 반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빛이 있으면 거울이 빛을 반사하죠. 맞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햇볕에 나가가지고 거울로 이렇게 반사하면 사람 눈에 이렇게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커스틱입니다. 그게 커스틱 효과예요. 반사해서 빛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물에 닿아서 빛이 날아가는 거예요. 또는 유리잔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건 물병이지만 그림자가 있어요. 햇빛이 와요. 그럼 이 뒤쪽에 그림자 뒤에 햇빛이 모이죠. 그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그 커스틱에 대한 품질이에요. 커스틱 품질을 얼마나 좋게 할 거냐, 나쁘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썬라이트입니다. 자, 썬라이트를 하게 되면 나머지 라이트들은 그냥 따라와요. 왜냐면 조명이 다 비슷해요. 들어가 있는 옵션 자체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명의 모양, 이런 게 조금 달라진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 재질도 넣었고요, 가구도 넣었어요. 썬라이트 이용해서 조명도 넣습니다.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렌더링만 하면 돼요. 자, 렌더링을 할 때는요, 렌더 옵션 1로 들어갑니다. 여기 바로 1로 들어가요. 여기도 옵션이 너무 많아요. 자, 그 중에 렌더 아웃풋만 보세요. 일단 렌더 아웃풋만. 여기 보시면 이미지 위드, 이미지 헤이트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이미지에 렌더링 했을 때 나오는 이 결과물의 크기입니다. 결과물의 크기예요. 바로 이 부분. 렌더 아웃풋에 이미지 위드, 이미지 헤이트.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네, 저기가 렌더링된 결과물의 크기입니다. JPG 파일을 만들던 PNG 파일을 만들던 어쨌든 만들어지는 그 이미지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자, 세이프 프레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 제 화면을 보시면 뚜렷하게 잘 나오는 부분과 위쪽, 아래쪽으로 회색 영역이 있죠. 네, 저 회색 영역은 렌더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화면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렌더링 비율이 안 맞아서 화면이 일부가 잘리는 겁니다. 그걸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해요. 세이프가 그러니까 세이프가 구출하다라는 얘기죠. 프레임은 틀이에요. 즉 안전하게 렌더링 되는 틀, 이게 세이프 프레임입니다. 안전하게 이 틀만 렌더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링 옵션을 바꾸면 여기서 사이즈를 제가 4:3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이프 프레임의 위치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스펙트 레이소가 비율입니다. 비율을 바꾸는 거예요. 뭐 16:9가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모니터 혹은 TV 해상도가 16:9죠. 네. 이러면 TV나 혹은 모니터에서 풀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옛날 모니터 같은 경우는 4:3 비율이죠. 4:3 비율로 했을 때. 혹은 내가 인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인쇄도 4:3 비율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가 4:3 비율입니다. 출력되는 매체가 뭐냐 이런 거죠. 출력되는 매체가 모니터로만 출력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 16:9. 아니요, 아니다. 이건 종이로 인쇄할 거예요. 그럼 4:3. 상황에 따라서 비율을 바꾸시고 크기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